자, 블로킹 똑같아요. 호일업대랑 센터 파트 타시고, 예, 센터 파트 타시고, 손가락 하나만큼 옆백 포인트. 그래서 똥머리 안 해도 돼요. 옴브레는 그냥 이렇게 고무줄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반대 이렇게. 여기 모류가 잘 안 보이, 모류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이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로 고정 안 하시고 앞으로 와서 방금 했던 거랑 사이즈 체크, 네, 사이즈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고정 그대로 다시 빗질 그대로. 지난번에 엄청난 중책을 맡으셔서 네네. 예, 굉장히 괜찮던데요? 잘하셨어요. 괜찮은데? 아, 그럼 제가 잘 찍어서 그럼 제가 잘 올려보게 죄송합니다. 예. 칭찬이 막 쏟아지는데요? 네. 사람 찍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센터 파트 그대로 연결해서 내려오시고 여기 약 4cm 잘라내시고 똑같은 사이즈 잘라내시고 들어서 길이 좌우 밸런스 체크 4cm 정도면 요 꼬리빗 크게 넘어가지 않게. 머리가 좀 작으신 분이면 좀 작게, 손님이 투용만이면 좀 크게 상관없어요. 뒤통수가 너무 납작해 그럼 좀 길게, 뒤통수가 엄청 예뻐 그럼 좀 작게 하셔도 돼요. 자, 좌우 대칭 체크. 얘만 고정. 그리고 작업하는데 방해되지 않게끔만 해주시고 보내놓으시면 돼요. 밑에 쭉 센터 파트 들어서 센터인지 잘 체크하시고. 오, 얘 왜 이렇게 흔들흔들하죠? 예. 센터 체크 잘 하시고, 센터면 이제 네이프 쪽을 들어서 보시면 얘가 센터인지 아닌지 체크가 되죠. 자, 뭔가 자세가 그래서 이렇게 돕고 하기 뭐하니까 이렇게 돕고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거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이렇게 돕고 하는데, 이렇게 돕고 하시도록 권하는데 이게 폼이 안 나니까 이렇게 돕고 하고 얘를 이렇게 거꾸로 잡고 이렇게 돕고하도록.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돕고하면 되지 않나? 면이 이렇게 긁기 때문에 약이 돕고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면에 이렇게 해야 돕고가 잘 돼요. 자, 그냥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거꾸로 잡아요. 이렇게 잡는 것과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해서 돕고. 이거 두 가지 방식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이런 브러쉬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 들어갈게요. 돕고 돌리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편한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돼요. 편한 브러쉬를. 이게 이제 뭐 디자인 컬러 할 때는 이런 형태의 브러쉬를 많이 쓰니까 이게 좀 편하실 거예요. V자 밑에부터 V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1cm 살짝 사선이라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cm씩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얇게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좀 더 미용실에서는 굵게 뜨셔도 돼요. 제가 앉아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가니까 보통은 이렇게 약간 서서 하시는 게 좋겠죠? 고개 앞으로 젖히지 마세요. 네, 그냥 그대로 작업하시는데, 브러쉬는 각도가 처음에 90도로 양쪽 선을 그어요.
45도로 V자를 만들어요. 0도로 끝에까지 도포를 해요. 똑같아요. 90도 거꾸로 잡을 때도 45도 0도 이렇게 해야지 빨리 도포가 돼요. 네. 이렇게 도포하지 마세요. 도포 여기까지는 잘 하시는데 계속 90도로 죽어라 도포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다가 이게 도포 안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 그래요. 들어갔죠? 여기는 열심히 그라데이션 만들었는데 이렇게 도포하는 순간 뒤집어 보면 뒤는 투톤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에만 그라데이션이고 뒤는 투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1cm니까 대략 반반인 정도라고 보시는데 만약에 두껍게 했어. 한 2cm 떴을 때 위에만 그리고 밑에는 다 발랐어요. 그러면 아주 많은 양의 투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컬러를 입혔을 때는 잘 모르는데 웨이브까지 넣었을 때 모르는데 색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 약간 디자인이 촌스러운 거예요. 색이 탈색한 지 오래된 사람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만 도포하는 방식. 만약 밝게 빼고 싶으시면 나중에 이제 가르쳐드리는 호일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에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이 방식은 내추럴하게 하는 거니까 위에만 도포하는 거를 하시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찍어요. 찍고, 자, 90도 선 그대로 그으세요. 선 그을 때는 자신 있게 그으세요. 자신 있게 그냥 쭉쭉 이렇게 긋지 마세요. 끊겨요. 그쵸? 좀 다르죠? 그냥 자신 있게 이거 지금 안 되더라도 자신 있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돼요. 두피 쪽까지 바짝 덮어주시고 싶으시면 찍어 와서 각도 낮추고 두피까지 살짝 덮어. 두피까지 이때도 그냥 쭉쭉 그으세요. 각도 45도로 브러쉬 45도로 눕히고 45도로 V자 만드시고 V자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시 찍고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가 아니에요. 일자 생기죠? 네. 가로서 생겨서 안 예쁘게 떨어져요. 이렇게. 자, 각도 약간 세워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각도 낮춰가면서 최대한 끝에까지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밑에 도포 안 되고, 예.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내 약이 되게 무거워. 그러면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위에 사이드를 도포하는 거지 옆면을 도포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옆면 도포하시는 분 계세요. 열심히 옆면 도포하신 다음에 저한테 한 몇 달 하고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여기 쭉 밝아 나오지 않아요? 그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자, 됐죠? 찍고 와서 거꾸로 잡고 얘 밑에 있는 애 살짝 비껴서 같이 할게요. 네, 살짝 비껴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각도만 잘 맞추시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한번 내려놓는 순간 다시 도포하기는 힘드니까. 자, 만약에 이거 끝에는 도포 되게 어려운 데는 각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꼬리로 가서 손등에 올려서 손등에서 작업. 손바닥에서 하지 마세요. 손등에서. 끝에는 좀 밝아야 되니까. 손바닥에 자꾸 떨어지니까 손바닥에다가 또 이거 막 닦아야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ombre 잘하는 살롱에서 막 6시간 소요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시술은 손님 떨어져요. 한 번 하고 안 해. 네. 자, 다시 하나 들어갈게요.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볼까? 네. 네. 처음 써본 붓이라. 자, 이 브러쉬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두 면을 다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쁘지 않은데? 지금 느낌은? 지금처럼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면 저 브러쉬는 계속 찍어야 되는데
얘는 한 번 찍으면 양면에 있는 애를 다 쓸 수 있죠. 그쵸? 도포. 자, 돌려가면서. 그쵸? 자, 이거 좀 익숙해지시면, 지금은 처음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익숙해지시면, 오른쪽에서 하면 좀 더 폼나요. 정면에서 하면 약간 폼이 안 나요. 오른쪽에서 자꾸 폼 얘기하죠. 그림 그리듯이. 그쵸. 약간 그 느낌. 지금 보면 해외에 있는 친구들 보면 막 도구들 보면 다 화가들이 쓰는 도구들 많이 써요. 붓도 그렇고. 그게 이제 약간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옴브레 같은 경우는 페인팅이라고도 많이 해요. 페인팅.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화가 같은 이렇게 V자 세게 해보세요. 사선. 왠지 나머지 윗부분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일 사용해서 하는 테크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윗부분만 밝게 하고 밑에는 그냥 질감으로만 많이 들어가요. 여기가 약간 사선이잖아요. 이제부터 좀 그 각도에 맞춰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되신 분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예. 와, 이거 되게 큰데? 손님이 최홍만. 네. 손님이 최홍만이면 크게. 네. 보통 사람이면 요 길이가 꼬리 빗살 만하게. 지금 좀 많이 크죠? 그쵸? 근데 상관없어요. 네. 어떤 게 불편하냐면 나중에 여기 작업할 때 근데 좀 불편해요. 여기가 너무 넓은데 우리 호일 자를 때 약 10cm에서 12cm잖아요. 지금 이거는 한 12cm 넘어갈 거예요. 호일 바깥으로 넘어가죠. 너비가. 그러니까 작업할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잘못한 거 자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진 않죠?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자, 사선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짧게 들어가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어둡고 저쪽은 반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두워지죠. 그래서 여기가 어두우니까 이렇게 컬을 만들면 여기가 어두운 게 보여서 질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손으로 빗질을 이렇게 했을 때 두피 쪽이 검은 질감이 표현인데 그게 다 이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포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사선이 쉬우니까 선은 그대로 자신 있게 도포. 예. 도포. 여기 약 8에서 10cm 정도, 혹은 요거 턱선 정도. 요 끝이. 여기서부터 여기 연결. 요 선에서 여기 연결. 예, 연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자, 제가 사진 찍느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됐죠? 어때요? 위에 뭉쳤죠? 위에 양 뭉쳤죠? 뭉치면 안 된다 그랬죠? 손가락을 이용해서 터치. 손가락으로 그라데이션 위에 만들어주세요. 자, 만약에 내가 나 사선 만들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래. 그럼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칠했더라도 손으로 터치해서 위에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라데이션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라났을 때 안 예뻐요. 여기가 뭉쳐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손가락은 어느 손가락 써요? 손님이 마음에 드는 손님이면 새끼손가락, 손님이 진상이면 가운데 손가락. 네, 뭐 정해진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죠? 자, 요거 약이 보기에는 잘 섞여 보이는데 지금 가루가 많이 보이네요. 가루가 이렇게 알갱이가 많이 보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도포 다 끝났을 때 부풀어 오르는 애들. 호일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저렇게 되는. 요건가? 요거. 뭐냐면 두피 쪽에 호일업을 했는데 두피 쪽이 일자로 나타나요. 네, 일자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약이 불안정해서 부풀어 올라서 호일 속에서 넘쳐서 일자가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보통 호일업 하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밝고 어둡고가 뚝뚝 떨어져 있어서 이게 별로 예쁘지 않아서 여기를 이제 토닝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옴브레 같은 경우는 이 여기를 시작점 그라데이션 넣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손 쓰는 방식,
손을 쓰는 방식을 하는데 주로 뭐 V건 사선이건 그냥 U자건 도포를 이렇게 하시고 거의 살짝 U자처럼 하시는데 U자처럼 하시고 위를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위를 그라데이션. 그래서 이때 이런 걸 언제 많이 쓰냐면 머리가 약 1, 2cm 자랐어. 그럼 그 경계선 부분을 지금처럼 흐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1cm 자랐어요. 그러면 1cm 근처까지 가시고 그 다음 두피 쪽으로 쳐줘서 자란 부분과 신생부랑 기연부를 경계선을 흩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 그라데이션으로 해주는 거예요. 밑에 부분 그라데이션. 이렇게. 그래서 약 1cm 떠서 얘는 올리시고 얘는 그냥 가볍게 옴브레 처리하시면 돼요. 요 위치만 맞춰서 가볍게 그냥 옴브레 처리 위치만 맞춰서 만약에 사선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서부터 처리. 여기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네, 맞춰서 그냥 이렇게 맞춰서 우리 배우신 대로 그냥 경계선 처리. 나머지는 또 도포 위에 큰 거 2장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옆에도 하나 정도 해야겠죠. 자, 반 잘라내시고 좀 삼각형이 작으신 분들은 뭐 2장 정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크게 좀 넓게 위빙 뜨시고 위빙 뜬 거 그대로 칩 사이즈 체크 괜찮다면 위로 보내놓으시고 따로 섞이지 않게 보내놓으시고 얘 다시 잡고 얘로 옴브레 V자도 괜찮고 위치 거기랑 맞춰서 해도 상관없어요. 자, 터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어떻게 저렇게 빨리 바르지? 생각한 사람 없어. 네. 네,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가 호일을 이렇게 접었어. 그럼 여기가 덮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만 밝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큰 호일을 쓰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첫째, 그래서 큰 호일을 쓰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은 작은 거를 2장을 겹쳤어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작은 걸 2장을 겹치면 안 돼요. 요때 요 호일 속에 들어가는 애는 항상 다 위빙 하듯이 다 도포하시지 말고 때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나는 여기 양쪽 들어가고 여기는 짧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밑에 들어가 여기는 이제 뒷면까지도 도포가 다 돼야 되니까 밑에 특히나 밑에 쪽은 더 꼼꼼히 체크. 밑에 쪽은 꼼꼼히 체크. 말려있는 부분 꼼꼼히 체크. 자, 여기가 V자가 만들어지면 얘를 또 접으면 여기가 묻어서 안 되니까 보통은 큰 거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런 걸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포했죠? 접으면 뒤에 얼룩이 지거나 위에 묻으니까 분명히 얘를 하나를 더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더 갖고 왔어요. 하나를 더 갖고 이렇게 오시면 얘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지 말라고 이 작업을 해요. 보통 이렇게 2장 쓰시는 분들은 위에 접고 밑에 접고 이렇게 해요. 다시 나중에 명도 체크할 때 다시 열고 이거 옆에 내려놓고 다시 재도포 해야 되면 다시 재도포도 해요. 저거 또 갖고 와. 다시 또 접어요. 되게 더뎌요. 근데
이렇게 작업해 놓으시면 그냥 열고 다시 체크, 다시 닫고. 그래서 이 큰 거 쓰는 게 꽤 어떤 우리 속도를 빠르게 해줘요. 그래서 이 작업 들어갈 때. 근데 대체적으로 안타깝게도 요즘에 위빙 온보이는 크게 많이 안 해요. 하지만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언제? 우리나라 디자인 손불에 하고 싶어. 세로선이 잘 들어가게. 얘가 세로선을 만들어주죠. 얘는 온브레가 만들어주고. 손불의 테크닉 할 때는 얘가 꽤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와, 손불의 테크닉 되게 예쁘게 나오네. 전체적으로 이제 밝게 하고 싶은 테크닉 이런 거 하실 때는 약 1cm 정도 밑에 버려지는 애가 많으면 그만큼 질감 처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는 질감 처리 좀 덜 할래. 이거 좀 얇게 뜨시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한 반 정도 쓰고 밑에 이만큼 얘는 질감 영역. 얘는 질감 주는 애 어둡게. 이거를 머리끝 쪽을 잡아요. 머리끝 쪽을 이렇게 잡고 드라이어로 바람을 넣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이거 혼자 하면 오히려 더딘 작업이에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좀 빨라요. 내가 슬라이스 떠서 이렇게 잡고 빗질해서 요 끝에 잡으면 누가 드라이어로 싹싹 넣어주고 나는 빼고 호일 잡고 작업하고 되게 원활하게 돼요. 근데 혼자서 하면 이렇게 돼서 좀 불편하긴 해요. 자, 머리 길이의 단차를 얘가 이제 머리 자라는 속도도 있고 내가 어떤 질감 처리를 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얘는 당연히 단차가 생기죠. 단차를 이용해서 질감 처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끝을 잡고 바람을 넣고 빼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 밑에 보면 떨어진 애들 있죠. 떨어진 애들 그대로 밑에 떨어진 애들은 버리시면 돼요. 네. 떨어진 애 밑에 이렇게 그대로 버리시면 어때요? 질감 들어갔죠? 예, 자연스럽게 질감 들어갔죠? 얘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위빙 뜨듯이 다 도포하는 방식은 그대로 접으면 돼요. 우리 배우신 대로 그대로 접으시면 되고 뭐냐면 반 접고 3분의 1 접고 모서리만 눌러주시고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호일 속에 들어가는 애를 옴브레처럼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어. 그래서 조금 더 해줄게요. 자, 그래서 텐션 주시고 바람을 바람 넣으시고 떨어진 애 버려주시고 보시면 그죠? 질감이 들어갔잖아요. 요거 질감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나는 그림을 넣고 싶어. 그러면 옴브레 배우신 어떤 형태를 넣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밑에 들어가고 난 사선 들어갈래. 혹은 V자 들어갈래. 들어가셔도 상관없죠. 자, 들어가서 사선 들어갔어요. 사선 들어갔으면 우리 호일 접듯이 반을 접으면 여기에 묻을 수가 있겠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만 접어요. 약간 이 정도. 다시 잘라내시고 컨투어링 하고 싶으시면 앞쪽은 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백홈. 자, 저는 대체적으로 뭐 1cm 정도 타요. 1cm 정도 타서 1cm 정도에 나머지 0.5cm, 1cm 정도에서 반을 잘라내고 반은 밑으로 내리시고 위에 딴 백홈을 넣는다. 백홈 넣을 때 이렇게 넣지 않고 위로 올려요. 위로 이렇게 위로 올리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도구가 있으면 이런 도구 써서 쭉 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도포하셔도 되고 이거 쿠팡에서 팔아요. 아, 뭐라고 쳐야 돼요? 참 안타깝게 쿠팡에 있더라고요. 뭔데요? 어떻게 도구가 쿠팡에서 팔아? 이거요? 미용 염색 도구인가? 자, 이렇게 위로 올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위로 나오니까 얘를 이제 이런 걸로, 예, 그쵸? 요거 좀 이제 이게 크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얘는 보통 만약에 V자 살짝 V자 만들었어, 그러면 접을 때 3분의 1 형태로 접는 거. 안에까지 다 도포를 했어. 예. 바지에 묻었어요? 아씨. 나 바지에 묻은지도 모르고 여유있게 있었네. 바지에 엄청 묻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반. 이건 일반적인 호일 잡는 방식. 접었죠? 그쵸? 요거. 빼꼼한 물에는 얘를, 얘 왜 이렇게 많아요? 괜찮아?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아까 제가 하려고 내려놨었는데 한 번 더. 아, 그런 거예요? 한번 더. 요거, 그러면 요게 아마 버려진 게 한 요 정도일 거예요. 그쵸? 요 정도. 요 정도 돼 있는 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약간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얘도 빼꼼 넣어요. 얘도 빼꼼 넣어서 요 위로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여기 작업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남아있는 그러면 머리 끝 쪽이 더 밝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해 가시죠? 예. 헤어 컬러리스트들이 빼꼼 옴브레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더 밝게 나오고 이게 더 작업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엄청 밝게 뜰 때 혹은 어떤 경계를 없앨 때 얘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지감 처리도 잘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반복해서 했어요. 그래서 네, 끝까지 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끄시고 0.5cm. 저는 이제 원래 이거를 다 하고 나머지 떨어진 애는 따로 또 작업해요. 따로 작업. 하나하나씩. 빼꼼하고 에어터치요? 약간 빼꼼하고 에어터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아까 이제 질문 안 그래도 똑같은 질문 하셨었는데 빼꼼 미세한 차이는 뭐냐면 빼꼼 옴브레는 무작위로 질감 처리를 다 올려버리는 거고 에어터치는 짧은 애들은 다 질감 터치 영역이다 보니까 짧은 애들은 약이 안 발라지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나머지 다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끝 쪽이 에어터치가 좀 더 밝아요. 긴 애들까지 잡아버리니까. 근데 얘는 짧은 애, 긴 애 다 발라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데 크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디자이너들이 다 모든 테크닉을 다 잘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린 거는 나한테 맞는 궁합이 있어요. 하시다 보면 나는 에어터치가 좋은데? 난 빼꼼이 좋은데?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꼭 빼꼼 넣어야 되나? 풀기 되게 힘든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작업하는 헤어 컬러리스트들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안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들어가. 그냥 옴브레 그냥 들어가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네. 여기도 질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끝 쪽이 밝게 처리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창의적으로 하냐가 디자인의 성패니까. 그래서 다 작업이 빼꼼 작업이고 어떤 작업이 다 작업 끝났어요. 호일 작업이 끝났으면 여기 앞으로 와서 보색 샴푸를 만들어. 그러면 보색 청보라빛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냥 보색 샴푸처럼 나와요. 혹은 직장 염료 같은 걸 활용해서 타도 그냥 보색 샴푸 흔히 만들 수 있는 보색 샴푸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장 염료 개념이고 필름을 저기 있는 웰라 1번으로 블랙으로
7레벨이니까 블랙이죠. 블랙 같은 경우는 비율이 1대 4대 4대 4 정도예요. 자, 뭐 1대 4대 4냐면 1제, 2제, 3제, 4제 이렇게 구분하세요. 예? 그래서 당연히 1제는 염색약, 2제는 산화제겠죠. 컬러 샴푸니까 3제는 샴푸, 컬러 트리트먼트면 트리트먼트,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는. 그쵸. 둘 중에 하나요. 예. 만약 둘 다 넣는 거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로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안 친해. 좀 친하면 느낄 거예요. 자, 어찌됐건 샴푸를 넣으면 컬러 샴푸, 컨디셔너를 넣으면 뭐 컬러 컨디셔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번째, 4제는 물. 그 비율이에요. 1대 4대 4대 4. 자, 내가 5g을 탔어. 1제 5g을 탔어. 그러면 4배니까 20, 20, 20. 블랙이 제일 색소가 많으니까 뒤에 있는 애들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에서 4레벨은 보통 염색약으로 그냥 2에서 4레벨 선택하셔도 되고, 저기에 해당되는 약들은 보통 조정색, 믹스톤, 톤 컨트롤러, 이렇게 조색제, 이렇게 이런 명칭 갖고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저기에 해당돼요. 이런 애들은 안 돼요. 나 지금 밀본 써, 뭐 뱀이 써. 근데 걔네들 보니까 조정색이 6 블루, 9 블루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걔네들은 레벨이 그 레벨에 해당돼요. 9 블루 그러면 9레벨의 블루가 색소가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컬러 샴푸 만드는데 7레벨까지밖에 없죠. 8레벨부터 없죠. 8레벨부터는 제 경험상 별로 권하지 않아요. 첫째, 색소가 너무 조금이야. 색 표현이 약해. 두 번째, 8레벨 이상부터는 밝게 빼야 되는 얘의 성질 때문에 암모니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칼리제가. 그래서 우리가 컬러 샴푸 이렇게 하면 다 들이마셔요. 그래서 되게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머리 손상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7레벨부터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2에서 4레벨 조정색이 해당되는 애, 조정색이 숫자가 붙어 있으면 그 숫자를 먼저 따르셔야 돼요. 얘가 6블루야. 그럼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그쵸? 여기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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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색소가 많지 않은 애니까 20g? 일제의 양이 많아졌죠? 얘 색소가 많으니까 조금 써도 돼요. 얘는 색소가 중간이니까 10g, 얘는 20g. 어디 기준이냐면 지금 머리 길이 기준이야. 더 짧아지면 더 조금 써도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개를 쓸 건데 1레벨 하나 이렇게 쓸 거고 6레벨 하나 이렇게 쓸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타는 거. 자, 약 꺼내시고 이제 요거. 네, 잘 보입니다. 네. 같은 비율 같은 비율 샴푸가 같은 비율의 샴푸가 빠졌으니까 산화제를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일제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20, 20, 20이죠. 60에 해당되죠. 근데 샴푸를 안 넣어서 40이죠. 그럼 좀 진해진 거죠, 결국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산화제를 뭐 한 30 넣고 물을 한 30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샴푸 샀어요. 샴푸 갖고 있어요? 네. 어디서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와, 진짜. 너무 잘하다. 여기 어디, 와, 이게 뭐.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산화제 넣고, 1제 넣고, 2제 넣고, 샴푸 넣고, 물 넣고 섞는 게 아니에요. 1제, 2제 넣고 섞고, 잘 섞이면 샴푸 넣고 섞고, 잘 섞이면 물 넣고 섞으세요. 이제 우리가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다 때려 넣어. 다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다 따로 놀아요. 근데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어떤 순서요? 먼저 샴푸부터 넣고. 예, 먼저 일제 여기다가 샴푸부터 넣고, 일제 이제 넣고.
예, 어떤 순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C, A, B 이렇게 C, A, B, A B. 섞고 B 넣고 섞고 그렇게요? 굳이 왜? 왜? 아니, 전체 혼합을 안 해도 어쨌든 혹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볼까요? 혹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는 지금 비율이 1:1:1이니까 섞기가 좀 쉬운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뒤에 있는 애들이 양이 많잖아요. 더 잘 안 섞인단 말이에요. 일제가 내가 쓰는 애가 만약에 로레알이야. 로레알 일제 좀 돼요. 근데 이제는 묽어요. 섞으려고 하니까 잘 안 섞여 묽어서. 그런 경우에 난 샴푸가 되니까 샴푸 먼저 넣어서 같이 된 애끼리 정도 비슷한 애들끼리 섞어주면 잘 섞여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상 아닌 이상 이게 맞아요. 산화제요? 산화제는 무조건 3% 이하. 3%이요? 예, 3% 이하요. 네? 1% 넣고 또. 네, 예, 3% 이하. 자, 잘 섞이면 얘 같은 양으로 보통 이제 샴푸 모발 양에 따라서 샴푸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지죠. 그렇죠? 샴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뭐 적당히 넣고 물을 좀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예, 얘네 두 개는 좀 유동성 있게 조절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예.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가셔서 만약에 과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때려 붓는다? 별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되게 편해요. 잘 섞여서. 근데 이렇게 안 하시면 막 줬다가 이제 안 섞이고 그럼 이제 급기야 이제 제 욕하죠. 쓸데없는 거 가르쳐 사서 쓸래 이렇게 되죠. 예? 사서 쓰면 기성품이다 보니까 내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이제 갈게요. 두 가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쪽이 더 잡아주세요. 이쪽에서 사실 제가 권하는 건 남자분한테 잡아달라고 해요. 이거 힘들어요, 잡는 거. 괜찮아요. 한 손으로 안 돼요. 네. 이게 되게 힘들걸요? 진짜 네. 괜찮겠어요? 네. 요걸 잡아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 샴푸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예, 샴푸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물 뿌리고 물 충분히 뿌리시고 그리고 물이 위에는 좀 많아도 돼요. 밑에는 우선 꼭 짜세요. 위에는 좀 많아도 돼요. 왜냐면 혹시라도 약의 강도에 따라서 약이 색이 확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위부터 천천히 묻혀주시고 예, 천천히 묻혀주시고 밑으로 가게. 그쵸, 힘들죠? 아니 힘든 건 아니에요. 예. 컬러 샴푸는 약 5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했을 때 유지력이 제일 높아요. 만약에 했는데 내가 너무 진하게 타서 확 나왔어. 얼른 헹구겠죠? 그럼 얼른 빠져요. 그냥 확 빠져요. 5분에서 10분을 주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을 잘 타야 되는 거죠. 선생님 아까 못 들었는데 이거 몇 레벨인 거? 이거 6레벨이에요. 아, 네. 얘 6레벨이에요. 선생님 아까 3% 유트러스라고 그러셨는데 네. 오늘은 그냥 6%밖에 없어서 6% 그냥 쓰시는 거죠? 맞아요. 예, 제가 만약에 네. 단톡방에 준비물을 3% 갖고 오시고 6% 갖고 오시고 염색약 뭐 갖고 막 이러면 아마 갑자기 좋겠어? 그거 다 써요?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6레벨 색은 블루인가요? 네? 이거 뭐예요? 6.11. 이게 6.11이에요. 예시.
약에 들어가는 물이랑 머리에 뿌리는 물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물이 어떤 물이냐? 이 물이 아니요? 머리에 물이 젖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물을 여기다 섞지 않고 그냥 바르는 거랑 예. 물을 여기에다가 섞어서 얘랑 바르는 거랑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요? 네. 뭐 잘만 사용한다면 차이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다 물 묻히고 저기다 네. 물을 안 넣잖아요. 네. 그럼 여기만 확 먹을 수 있어요. 아, 그 농도 예, 그쵸.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먹어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확 먹으면 얼룩이진단 말이에요. 고개 살짝만 돌리겠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목이 그래도 다행히 되게 유연하신 분이라 성격도 좋으신 분이고. 자, 반대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서 마사지하고 컬러를 체크하면서 덜 들어간 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색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 잘 잡혀가고 있죠? 그렇죠? 물 조금씩 뿌려서 이제 컬러 샴푸는 거품이 지금 제가 샴푸를 조금 적게 넣었을 수도 있어요. 컬러 샴푸의 장점은 뭐냐면 거품이 막 나서 빠르게 전체적으로 도포가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컬러 샴푸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충분히 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네킹 기름기가 많아서 마네킹? 네, 기름이 덜해서 네. 이게 이제 작업이 이미 한번 된 거라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기름이 많아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빗질하시면서 컬러 체크 이렇게 지금 밝게 빠진 데 같은 경우는 백모처럼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 한 몇 분 됐을까요? 지금 5분 12초. 네? 5분 12초 됐어요. 5분 10. 와. 생각보다 5분이라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져요. 근데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얘가 유지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색 샴푸 개념으로 우리 SNS 상에 토닉만 해서 컬 잡아서 손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 정도 느낌. 토닉만 해서 들어가는 것. 근데 여기다 이제 색을 좀 더 입히시려면 좀 더 시간을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잘 잡혔죠? 네. 자, 한번 헹궈 볼까요? 지금 한 6분 됐나요, 그러면? 네, 6분 됐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많이 하죠? SNS에. 그죠?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진짜 좋네. 그죠? 이게 보색이 오렌지 톤이나 옐로우 톤에 보색이 잡히면 머리가 더 밝게 보이게 되죠. 보색으로 노랑을 잡아주니까 예, 백모처럼 이 표현된다던가. 컬러는 두 번 작업한 컬러죠? 예, 2번 들어간 컬러겠죠. 예. 자, 이제 제가 헹굼 없이 자, 요거 말고 1.0으로
너무 보고 싶어요. 자, 이쪽은 있고 이런 애들이 주로 잘 나오는 게 오징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랏빛 살짝 보이죠? 이런 애들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같은 블랙이라도 5g 블랙이니까 5g만 넣을게요. 이것도 감으로 할게요. 예. 와, 많은 것 같은데? 되게 감이니까. 저 되게 소심해서 그 이후로 상처가 상처받아서 원장님 작업하시는 것마다 토달 수도 있어요. 몇 배죠? 20. 자, 여기 되게 묻네. 자, 이럴 때 4배가 들어가잖아요. 4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 섞어주고 다시 산화제 또 넣어야 돼요. 지금처럼 점도 차이가 많이 나면 5g 넣고 20ml 딱 넣는 순간 또 안 섞여. 조금 넣고 이런 경우는 산화제를 많이 넣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화제 점도가 되네야. 그러면 잘 섞여요. 그러니까 저기 이 축으로 한번 줘보시겠어요? 자, 얘는 감사합니다. 얘는 좀 되죠? 그쵸? 얘가 처음 섞이면 얘는 잘 섞일 거예요. 따로 놀지 않고. 왜냐면 점도 차이가 별로 없는 애들끼리 잘 섞여요. 그래서 이런 거 섞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화제 된 거 하나, 묽은 거 하나 정도로는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도구도 뭐 이렇게 쉐이커 이런 것도 또 있어도 좋겠죠. 양이 좀 많아질 것 같네. 저거 있었는데. 네, 저울 있었어요? 여기 있는데요. 여기 저울 안 될걸요? 돼요? 상처받아. 괜찮아요. 아니, 이건 괜찮아요. 제거 끝났어요. 선생님 하셔도 제거 끝났어요. 이거는 저 생각해 준 것 같아요. 원장님은 아니야. 이런 걸 원장님 상처받지 않죠? 안 받아요? 네, 저는 농담인데, 말든지야. 저는 농담인데 아니.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제가 사죄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농담이었는데 문자로 장문으로 보낸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고 다 경력이 오래돼서 자존심이 다 있는데 저한테만 자꾸 그러시니까 다니지 말라는 걸로 알겠어요. 정말 장문으로 보냈어요. 자, 샴푸. 몇 분이요? 아직 3시 안 됐죠? 네. 나머지 분들은 숙제로 드릴게요. 그래서 방법은 아시겠죠? 네, 요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요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거를 안 하면 안 나와요. 왜냐면 1, 2자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선호하는 약은 블랙이에요. 블랙 우선 컬러 샴푸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아모스. 근데 회사마다 다 달라요. 약간 아모스는 애쉬가 좀 잘 나와요. 잘 떼면. 근데 뭐 로레알 웰라, 뭐 JMW 이런 데는 약간 블루빛이 돌아요. 그리고 밀보, 시세이도 이런 데는 약간 라벤더가 돌아요. 같은 블랙이라도. 그러니까 그것만 잘 아시면 뭐 만약에 보색 샴푸처럼 쓰시고 싶으시면 오히려 시세이도나 밀본이 더 맞죠. 왜냐면 라벤더 보라색이 있으니까 그냥 노랑만 내가 잡기 위해서 쓸 때는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애쉬빛 이런 거 낼 때는 아모스도 이런 거 다. 뭐 블루 애쉬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이제 로레알이나 웰라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되고. 같은 블랙이라도 다 달라요. 자, 그러면
또 잡아주시고 오신 거 아니죠? 제가 잡을게요. 진짜? 네.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진짜? 네. 자, 똑같이 물 뿌리고 밑에만 좀 짜주시고 위에 물기를 많이 두는 이유는 확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뿌려주시고 조금 뿌려주시고 이렇게 이때 위가 좀 빨리 먹는 것 같으면 물 좀 뿌려주세요. 네, 그래야지 얼룩이 안 져요. 네. 역시 조금 더 갖고 와서 밑으로 톡톡. 자, 샴푸의 선택은 거품이 잘 나는 샴푸. 알칼리, 산성 상관없이 거품이 잘 나는 샴푸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섞어서 지금 거품이 안 나는 거예요? 샴푸가 안 좋아서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좋고 안 좋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거품이 이제 안 나는 경우에 물론 이제 섞어서 거품이 덜 나는 거죠. 근데 뭐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거나 뭐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품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샴푸로서의 효과가 얘가 적어서가 아니라 지금 컬러 샴푸에 안 맞을 뿐인 거예요. 샴푸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자, 고객님 살짝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블랙은 채도가 좀 높아서 어때요? 좀 더 빨리 먹죠? 반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업이 그래서 이제 약이 고르게 작용하게 하려고 보통은 해외에서는 여기 물을 좀 받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해서 물이 이렇게 섞이면 이제 그걸로 끼얹어서 밑에 부분까지도 고르게 도포를 해요. 그거는 뭐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혹은 이제 내가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면 돼요. 근데 받아놓고 하는 거는 의외로 약이 좀 많이 들어요. 물을 받아놓게 되면 워낙 희석이 많이 돼가지고 약이 좀 많이 드니까 감안하시고 여기도 역시 지금처럼 빗질을 좀 하시면서 컬러를 체크를 하시면서 어둡게 이게 이제 이 블랙이 어떤 색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밝은 색이 싫은 사람이 고대 샴푸를 이렇게 왜? 일호로 하나요? 약간 어둡고 싶어서? 자, 예? 그 부분 기억하고 계세요. 킵해 놓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가서. 이게 지금 어둡게 하려고 1.0을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산화제 양이나 샴푸나 물의 양을 조절했잖아요. 일제를 조금밖에 안 썼잖아요. 어둡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손상 없이 하기 위해서 1번을 택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아니요. 보통 이제 일제는 알칼리죠. 뒤에 있는 애들은 산성 또는 약산성이죠. 우리가 좋은 컨디션은 뭐예요? 약산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밝은 애를 쓸수록 알칼리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산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약산성으로 만들어서 그래야만 모발에 데미지도 안 주고. 지금 몇 분인가요? 지금 5분 대기 30초 전입니다. 5분 대기 30초 전? 예, 좋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길어. 자, 예. 아까 6.12라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죠? 별 차이 없죠? 이게 어둡고 밝고의 차이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쵸? 이게 1번이랑 2번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1번, 예, 죄송해요.
그것도 킵해 놓으세요.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